바로 선거 무효 사유가 되어요. 이제 이 선거 무효 사유가 되면은 적법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무효가 되고요. 재반 선거사범 이 경우 선거에 영향을 따져요.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법관이 심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무효 결정을 해요. 정도에 따라서. 예, 정도에 따라. 이거는 막 딱 나오면은 무효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요거는 얘는 국회의원들 뭐 선거사범, 뭐 그런 선거사범이 미친 정도. 근데 선거리에 근무하시죠? 예. 요렇게 판단해요. 요 판단 기준을 머리에 딱 넣어놓으시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아니고. 이거 법관들이 재판할 때에도 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요번 선거는 전자개표기 사용은 여기입니다. 전자개표기. 국정원은 적법 절차가 아니고 선거사범이에요. 국정원은요.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국가 조직이 하면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잖아. 이것도 적법 절차와 비슷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그대로 무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누리당 시발단 있잖아요. 새누리당 윤종원 목사요. 윤 목사 구속돼가지고 이제 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거 이래 받으면은 선거 무효에 영향을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보면 되냐. 선거 사무소를 하나 더 차렸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 국회의원들이 선거 사무소 하나 더 차리가 걸리면 다 아웃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이 안에서 뭐 했느냐. SNS라고 인터넷으로 선거운동 하다가 불법을 하다 걸려버렸어요. 신문이 많이 났지요. 그 임명장을 갖다가 순간장을 갖다가 배포를 하고 걸려버렸어요. 이거 세 가지만 해도 끝났습니다. 이거 사실 끝나는 정의예요. 이 어머니는 아시겠지요? 이게 진짜 총괄적인 겁니다. 확실하네. 유명한데. 그래서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김 대표님이 선거 소송 소장을 이렇게 작성했어요. 앞으로 국정원도 중앙선관위가 왜 고소고발해가 처분을 하지 않았느냐. 시발단 이것도 선관위가 앞장서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 따지가 총체적 부정선거로 선거 소장을 넣어놨느냐. 이제 총체적 부정선거로 넣어놨어요. 이 정도는 이해 가시죠? 예, 이해 갑니다. 가시고. 공직선거법 부칙 5조에 의해 가지고 부칙 제5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비예요. 5조 조명이 뭐가면 조명만 보면 아실 겁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전산조직이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컴퓨터에 의한 이래 생각이 됩니다. 컴퓨터로 개표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음악에 규제를 해놨어요. 그 내용이 1항에는 선거 범위를 정해놨어요. 보궐선거 등. 보궐선거 등이라는 이 내용 정의가 재선거, 보궐선거, 그 다음에 연기된 선거, 그 다음 정원선거, 구역을 새로 만드는 정원선거, 네 가지가 있는데, 구역을 정리가 크게 만들어서.
요때만 사용하려 놨어요. 요때도 사용하는데 이야기 가서 또 조건을 넣어놨어요. 안 된다. 이래도 위험하다. 교섭단체를 둔 정당, 국회의 교섭단체를 둔 정당, 지금은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입니다. 두 당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사용합니다. 사용 결정을 하는데, 협의가 무슨 말이고, 이거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고, 감독을 어떻게 하고,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협의를 거의 못 받아요. 정당에서 책임져야 되니까, 엉금이라니까 잘 안 해줘요. 그런 상태고, 세 번째는, 요 절차를 거치고, 전자개표기가 뭐가 하면요. 투표지 분류기에 기계 행태가 여러 생겼어요. 제어용품부터 두 개 가지고 합니다. 두 개부터 통합체입니다. 다 포트가 있어야 기계가 움직여요. 통합체. 여기 하드웨어고 이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는 딴 게 아니고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투표지 분류 운영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를 조금이라도 조작을 해놓으면 조작한 대로 그대로 결과를 내야 돼요. 1번에 갈 거면 1번 몇 번째는 2번으로 가려놓으면 2번으로 탁탁탁탁 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요 운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사용하고 보관 하는 이런 것을 보관 또 검증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받아라.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렇게 또 달아놨어요. 달아놓고 그 다음 또 뭐 있나? 개표장에 전산 전문가를 둬라. 전산 전문가를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해라. 개표가 문제 생기면 그 사람이 적치라고 막고 이렇게 엄하게 해놨어요. 한 번도 안 지켰다. 10년에 한 번. 아직은 그대로 계속 사용한다. 이 계속 사용하면 아까 그런 적부 절차를 위반하면 무효를 안 했을까? 바로 무효죠, 무효.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해야 됐어요. 선거관리 규칙. 중앙선관위가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선거법 위반해놓고 이거를 위반했습니다. 한가 동시에 막 정권이 전 내란잡으니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10년 동안 거짓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국민들이 너무 길다가 보니까 꼬리가 밟혀가지고 다 들나고 그런 사건이에요. 즉 전자개표를 사용함으로써 이거 가지고 전자개표를 결정을 하니까 178조 반드시 해야 되는 수개표를 빼먹는 거예요. 전자개표로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개표 상황표라고. 전자개표에서 프린터가 붙어가지고 여기 개표 상표가 나와요. 딱 끝나고 나면 투표소별로 끝나고 나면 이것으로 개표를 결정했는 거예요. 임명장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증거가 100%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틀린 거예요. 근데 전번에 강의할 때도 그날 질문을 했습니다. 식을 가려면은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 제어형 컴퓨터 안에 파일이 나와요. 네. 어떤 파일이 나오냐면 스캔 파일이 나와요. 네. 우리 문서 스캔 하잖아요. 네. 문서 스캔하는 식으로 보아야 돼요. 아, 그러면 예. 대조할 수 그거를 들어가가지고 순서대로 맞춰가 대자예요. 맞추면 안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 투표지가 막 흔들리가 섞여가지고 또 손은 버려질 거예요.
아, 이게 스캔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가능하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조작이 못한다. 조작 못한다. 다 맞춰요. 예. 그런데 파일 스캔 없다 할게 또 없으면 나는 그것도 부정선거 아니에요? 이게 요번에 진짜 재판에도 재밌어요. 그 잡은 내가 하나 대조하고 하나 국민들 놀랄 거예요. 재판 진행이 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하나도 안 하고. 지새끼도 우리 서로 다 해놨는데 재판 안 하고 있잖아. 지금 180 안 하는데 180 지났다. 그것도 또 선거법이죠. 그거 예. 불법이지. 아까 181조 개표 창간의 문제도 네. 있다고. 아니 한기대나 개표 창간. 내려줍니까? 어르신 아 요 그래 지금 그 개표 창간 이거는 뭐가 하면 창간이 안 되면 또 선거 무효입니다. 그렇지. 창간이 없이 개표 관리하면 무효입니다. 창간이 있는데 요놈들 지능적으로 기계가 이렇게 하니까 창간이 있어봐야 명예나와 똑같습니다. 그런 상태로 창간을 해줬어요. 그리고 창간 불능 이런 제도가 상태. 바뀌었으니까 창간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직원들도 교육 안 시키고 창간인도 교육 안 시키고 그대로 내버렸어요. 창간을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위반이 되고 또 그렇게 위반되면 또 헌법까지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헌법도 위반. 이거 뭐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명확한데도 복잡합니다. 이렇게 위반해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 무효 소송이 그 방송 생방 들어가죠? 네. 그 문제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재판할 이제 방송하기 이제 저 선거도 아 그게 한번 터뜨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방송하는 게 제도가 됐으니까. 공개 방송 제도가 생겼어요. 재판. 공개 방송 제도가 2월 달부터 2월 14일부터인가요? 이때부터 이게 시행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 소송인단 단체에서 김 대표님이 신청을 했어요. 이거를. 아 잘하셨네. 예, 신청을 했는데 왜 어떤 명목을 신청했노? 이 선거 소송은 국민 소송입니다. 합니다. 국민 소송. 이거는 전 선거 유권자들이 다 들어가 참여하는 그런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소송이니까 반드시 해달라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6개월 됐는데도 기각을 하든가 인용을 하든가 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는 개표록을 작성합니다. 개표록을 중앙선관위에서 작성합니다. 중앙선관위 자기 선거 보니까 구시군에서는 개표록 및 직계록을 작성해요. 작성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는 직계록을 작성해요. 이 직계록을 중앙선관위로 가져가요. 여기 개표록하고 전다 같이 올라가요. 그럼 중앙선관위에서는 개표록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해당 선거구 그 개표 및 직계록하고 시도의 직계록 대조를 합니다. 대조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은 개표록 작성합니다. 이상 유무 확인합니다. 내가 구시군에서 이원화가 됐습니다. PC 보고로, 구시군의 PC 보고로 중앙선관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는 게 있고, 그 다음 팩스로 개표 상표가 시도로 올라갑니다. 시도로가 시도에서는 또 직계를 합니다. 시도로가 이 중앙선관위에 올라간 PC 보고하고 그리고 팩스로 올라간 이거하고 중앙선관위로 다 또 같이 가면 대조가 됩니다. 나중에 이거 다 대조가 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예. 굉장히 복잡하게 예, 올라가거든요. 보고 올라간 거 다 대조해서 맞는가 다 맞춥니다. 이게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안 되면은
나가지 못한다고요. 개표록 작성을 안 해요. 확정 발표를만 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팩스로 시도선관에서 팩스로 집계를 하면서 대조를 합니다. 그럼 최종 그 언론의 발표는 언제 해요? 언론 발표는 중앙선관위가 시도에서 올라온 집계로 제가 고시공무원 PC 보고 하고 다 대조를 합니다. 대조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확정 발표합니다. 확정 발표. 제가 지금 문득 이상한 게 네, 우리가 확정을 개표 상황표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빼먹었고 이런 개표 상황표가 나왔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했는데도 개표서는 어때요? 개표서. 예? 개표서. 이 고시군 선관위 개표소입니다. 이게 이어서 시도 선관위로 올라가고 집계를 그 개표 상표 가지고 집계를 맞춥니다. 그러면 맞추면은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은 이 구시군에 있는 국장들이 시도 선관위를 아까 개표 및 집계력 있죠 이거요. 이걸 가지고요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자기 집계는 거하고 대조를 합니다 또. 대조가 맞으면은 이걸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옵니다. 중앙선관위로. 올라가 이 제출을 하고 나면은 중앙선관에서 받은 PC 보고하는 거 있지요. 그거 가지고 또 대조를 합니다. 이 대조가 아니, 두 번 대조하는 게 세 번, 세 가지로 하는 게세 가지 생각이에요. 다 대조합니다. 비행기 대조. 타고 돌아오니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여기 시도에서는 각 자기 시도에 구시군 선관위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개표 및 집계력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대조했으니까 다 맞아 떨어졌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가지고 그 위에다 집계력을 작성해가지고 어느 선관위 하니까 우리 서울시는 몇 표다 하고 중앙선관위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실물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252개 개표소죠. 예. 252개 개표 및 집계력이 개표소죠. 그죠? 내가 몰라. 예. 그러면 선관위원장이 252개 선관위원장이면 더 많습니까? 위원장이 시군구 선관위원장이 선거구 위원장 252개고 더 많아요? 거기에 위원장 더 많습니다. 더 밑으로? 예, 그 선거구 다니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270개를 보면 돼요. 그래?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차이 납니다. 그 여러 가지 뭐 말이라는 보험, 위해서 개표 편의상 좀 더 축소해서 하네. 예, 모아가지고. 개표구 방송은 선거구 위원회가 있고 선거구가 아닌 위원회가 있어요. 조그마한 단위에 군이 있잖아요. 이런 거. 시. 자, 내가 여기서 지적하도록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 동영상 내용이 못하는 PC 보고하잖아요. 예. 여기서 전부 전산망을 전산망. 그렇죠, 그렇죠. 네? 전산망이니까 전산망에 집계해서 공포니까 이것이 이 전산만 이거 가지고 공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런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서 하니까 이것도 부칙 나는 지금 그걸 지적한다 이거지. 부칙 보조에 그거 받아야 돼요. 어디 적용해서 예, 받아야 돼요. 여기 PC 프로그램이 전부 다 예, 예. 규칙이라든지 해서 만들어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예. 그 운영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의 작성 예. 검증 다 받아요. 보관이 예.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위반했다 이거지. 이것도 위반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절대 불투명한 게 없지 공정하다는 것이 입증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7% 체제를. 근데 이 새끼들 지금 사실은 서버를 바가치기 하고 1월 6일 날 작업하시잖아. 여기에서는 전산도 그 사실은 부치고조에 의해서 적용받아가지고 검증도 받고 좀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안 했대. 안 했어요. 하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면 그걸 안 해야지. 네, 그렇게 거짓말하고. 지금 한마디 말해서 힘든 그 전적인 표기를 쓰면 예. 쓰지 않으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요번에 팩스로 이거 시도로 안 보냈다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그 개표 우리 매뉴얼을 보면은 이거 안 보내면은 위험해요. 그렇죠. 대조가 안 PC로 돼. 올라갔을 경우에는 중간에서 그리고 보세요. 해킹하면은 막을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맞춰져서 위험을 줄였는데 아까 문제점이 제고 있는 이 부분을 못했다고 하면 이게 대조가 안 되고 네. 조작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요번에는 이 대조 관계도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과거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집계로 하고 중앙선관위가 구시군에서 올라온 거, 시도에서 올라온 거, 중앙제가 받았는 거 딱 일치돼야 돼요. 표석에 여기 지금 현재 14,300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이 투표소
가 있고, 여기서 투표 종료 후에 바로 개표가 들어간다. 개표를 하면은 투표소당 투표지가 평균 전에 계산해보니까 1,800밖에 안 돼요. 1,800명. 근데 투표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10명에서 15명입니다. 이 시골에는 아직 적은 데는 10명, 서울에는 15명 이래 보면 됩니다. 혹시 잠시만 하면 되는데. 그 10명이라도 치도 1인당 180명입니다. 180명을 1인당 한 번, 한 장 보고 나고, 그 다음 또 돌아가면서 또 보고, 한 5번까지 확인을 해도, 5회 확인을 해도, 이게 족하게 1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1시간 다 끝나. 예. 끝나가지고 직계력을 작성합니다. 직계력 작성해가지고, 바로 선관위, 90원 선관위로 팩스를 보냅니다. 팩스 송부하면은 90원에서 바로 이 데이터를 시도로 시도에서 집계하고 중앙선관위로, 이 시도는 없어도 됩니다. 바로 중앙선관위로 보내주면 중앙선관위에서는 집계 보내면 돼요. 처치해도 1시간 툭 잡아 1시간 30분만 하면 결정됩니다. 그러고, 그러고 뒤에 따라오는 투표지하고 이런 진품은 보고서가 해놓고 금방 선관위가 주면 됩니다. 그럼 대조를 해가지고 맞으면 다 맞다고. 맞다가 90원에서 투표소에 오는 자료가 이상 없이 맞다고 보고하면은 전국적으로 그게 완료가 되면 다 결정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했는데 하고 있는 바로 선관위위원회와 선관위위원장이 확인 도장지는데 이 과정은 어디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선관위위원이나 네. 선관위위원장이 확인해서 도장지는 그런 가지 결정을 발표하는 그런 단계 있을 거예요. 그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투표소에서 다 합니다. 투표소는 그 투표소에 누가 해?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그 다음 사무원, 참관인 다 해야 됩니다, 사람들. 다 해가 책임져야 됩니다. 개표인이 되겠네. 자, 그걸 공정했다. 네. 하기 위해서는 무슨 그 녹화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그걸 증거물을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점검물이면 직계로입니다. 직계록인데 네. 이 과정에서 개표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누가 이거는, 보더라도 예, 공정하게 했다는 것이 이거는 시간이 시켜야 되겠죠. 이건 시간이 한 1시간 남짓하게 걸리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으로 다 찍어놔 보면 돼요. 아니면 그때만 정당에서- 설치를 하면 되죠. 예. 그때만. 정당에서 누가 전다 동영상 한 대씩 가져오느라 참관인이 개표인이 여당 되니까. 한 정당에서 가져와 딱 찍어놓고 보관해놓고 선관위도 찍어놓고 보관해놓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그게 반드시 투표용지에 양쪽 잘라 딱 보관하니까 표 딱 이미 보관해 딱 가서 깨끗해. 뭐든 공정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투표소를 개표소로 하면서 선생님 말씀은 한 김 대표님 말씀은 이 투표지 일련 번호도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 없어요. 해놔야지. 응. 해놓으면 좋지요. 예. 당연히 해야지. 투표지 1년 번호도 넣어도 되고 이거 보관해야 돼.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그러고 의심스럽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거는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전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검증은 여기 이제 참관인 중에서 검증자를 둬가지고 봉인을 한다든가 지금 정당에 딱 표시해놔보면 아직 못 고쳐요. 그 투표한 사람도 투표 일련 불러놓고 예. 또 뭐 사고는 다 하기 예. 도장찍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은 빨리 그 진품 여부를 잘 가리게끔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처음 이해가 가요. 투표소를 개표소로 지금 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전자개표를 안 쓰겠어요? 문제가 아니라 조작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전자투표기도 안 써요. 왜 안 썼냐? 그것도 조작이 안 막아지고 또 조작을 한 선례를 또 적반하게 찾아내면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산 조직이 완벽하게 이제 그러면 막을 수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하면서